안녕하세요. 세제대학교의 박성준입니다. 영화 허에서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주인공을 기억하시나요? 사람이 AI와 연애를 하고 AI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 이제 더 이상 상상이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감정을 교류하고 때로는 나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인공지능. 오늘은 사람을 닮아가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업무가 있어가지고요. 챗GPT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친구가 질문에 답을 할 때 제게 막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반말을 하느냐 나무랬습니다. 그 잔소리에 챗GPT가 제게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죠. 자,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째, 내가 사람이 아닌 AI에게 예의라는 인간의 관계의 법칙을 적용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AI가 나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반말을 사용하며 친근감을 표현하거나 상대의 언짢은 감정을 이해를 하고 또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사물이나 생명을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지적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AI는 어떻게 사람처럼 대화를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AI 의인화입니다. 엔트로포모피즘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아닌 대상에 대해 인간의 특성, 또 감정, 또 의도 등을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픽사의 영화 Car의 자동차를 보시면 얼굴이 막 달려있죠. 곰돌이 푸우는 곰인데도 말을 합니다. 태양이 미소를 짓는다라는 표현을 보면 자연현상에 대해 감정을 표현하는 인간의 속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물을 의인화하려는 성향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화하려는 성향은 인간의 상상력이 이성보다 더 강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상상으로 존재한다고 믿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은 약해지고 그 상상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의인화 현상은 더욱 가속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더욱 정교해질수록 사람들은 이를 무의식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로 간주하게 되는 것인데요. 스탠포드의 클리프 네스 교수는 인간이 아닌 존재가 목소리라든지 얼굴 표정과 같은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인간으로 간주하고 또 마치 인간인 양 반응한다는 연구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화형 AI, 챗GPT가 되겠죠?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사용자도 증가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사회적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슷한 예로 설명드리면 일본의 하츠네 미쿠라는 가상 아이돌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굉장한 인기가 있습니다. 게이트박스라는 현실 세계와 가상 캐릭터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AI 스피커가 있는데 여기에 3D 홀로그램으로 하츠네 미쿠라는 캐릭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인공지능 스피커 안에 있는 하츠네 미쿠와 눈도 맞추고 또 대화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츠네 미쿠 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남성 팬은 AI 스피커 속 하츠네 미쿠와 결혼식까지 올려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처럼 AI와 사랑에 빠졌다는 커밍아웃은 몇 년 전부터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앞으로도 더 많이 접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들은 AI와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인격을 부여하고 또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인데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감정과 자아를 가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 것을 일라이저 효과라고 부릅니다. 1960년대 MIT가 개발한 초기 챗봇 엘라이자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엘라이자와 단순한 프로그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착각한 현상입니다. 이들이 인공지능을 마치 인간처럼 사회적 존재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능적 도구를 넘어서서 감정을 고려하는 대상이 되면서 AI와의 상호작용에서 애착과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인공지능과의 감정적 교류를 나눈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오는 감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인간관계에서는 오해나 갈등 등 감정적 소모를 피할 수 없지만 AI는 사용자에게 항상 안정적이고 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하죠. 인공지능 챗봇은 사람의 감정을 맞춰주면서 일관된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심적인 안정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AI는 사용자의 취향과 선호도를 이해하며 끊임없이 학습하기 때문에 맞춤형 상호작용을 제공합니다. 우리와 대화하며 사용자의 정보를 차곡차곡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맞춤형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깊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있고요. AI와의 관계에서 더욱 깊은 감정적 유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보다 AI가 감정을 더 잘 이해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한 논문에 따르면 챗GPT는 감정 인식 능력에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AI가 인간의 모습을 띠다 보니 소비자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한결 사용하기가 쉬워집니다. 원래 대화라는 것은 인간 사이에 하는 행위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라나면서 가족하고 대화하고 또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폰의 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마우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배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대화뿐만 아니라 얼굴의 표정, 또 제스처의 활용을 인공지능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좀 더 편하고 익숙한 형태로 인공지능과 소통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아진 AI. 지금도 누군가는 AI와 대화를 나누며 공감을 얻고 또 위로와 위안을 얻고 있을 겁니다. 이제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닌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이해하는 사회적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AI가 사람들의 삶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